안녕하세요. 디설건마디입니다. 귀엽죠? 오늘은 투잡으로 위탁 판매를 하시거나 고민하시는 직장인 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회사 다니면서 투잡으로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지만 그냥 회사만 다니기도 엄청 빡센데 투잡을 하려면 정말 힘들죠. 자, 그래도 젊을 때 조금 더 고생해서 기반을 마련하자라는 측면에서 열심히 사는 건 당연히 좋은 일이니 직장인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직장인으로 투잡이 가능하냐? 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위탁 판매는 사업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내 명의로 운영을 하냐 아니면 다른 사람 명의로 하냐 이것부터 정해야 하는데요. 직장인의 사업자 명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 분분합니다. 자, 일단 팩트부터 말씀드리자면 내가 직장인으로 있으면서 사업자를 내고 추가 소득이 생겨도 그 소득이 많지 않으면 회사에서 알게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기준을 잡자면 내 월급을 포함해서 월 500만 원 정도 소득이 생기면 회사에 통보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내 월급이 250이면 250만 원까지는 여유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물론 위탁 판매로 250만 원 순수익을 만드는 경우는 정말 쉽지 않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499만 원까지는 회사에서 절대 모르고 500만 원부터 회사에서 무조건 알게 되냐? 또 이건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금은 중요한 문제라서 100% 확실한 숫자를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1. 공무원이거나 정말 보수적인 회사라서 걸리면 무조건 잘리는 곳이라면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다른 사람 명의로 하세요. 자, 부업 조금 하려다가 회사 잘릴 수도 있으니까요. 2. 평범한 직장이라면 월 순수익 1, 200만 원 될 때까지는 그냥 운영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장하는 게 어차피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일반인 기준 6개월에서 최소 1년 이상은 걸리기 때문에, 자, 일단 시작을 해서 운영을 하시면서 상황을 보시면 됩니다. 매출이 너무 빨리 오른다? 그러면 그때 가서 생각해도 됩니다. 왜 가끔 그런 사람 있죠? 헬스장에서 나 너무 근육이 많이 커질까봐 운동을 못하겠어, 이런 분들. 어차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걱정하는 것만큼 보기 싫게 근육이 클 일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일단 시작해서 하다가 너무 초대박이 났다, 그러면 그때 퇴사를 하든 아니면 다른 사람 명의로 다시 시작을 하건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3. 내가 현재 월급이 꽤 많거나 아니면 매출이 빠르게 늘고 있는 이런 분들은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을 맡겨서 소득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탈세를 하자는 건 아니고 추가 소득이 있다면 적절하게 절세를 해서 문제되지 않게 할 수 있거든요. 어차피 투잡이라면 5월에 종소세 신고할 때도 좀 복잡한 게 있으니까, 자, 내가 걱정할 정도로 매출이 많이 오른다 그러면은 세무사 상담을 통해서 해결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결론은 내가 공무원급의 회사가 아니라면, 자, 일단 시작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매출이 정말 많이 올랐을 때 고민해도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다 입니다. 두 번째, 내 명의로 하지 않는다면 누구 명의가 좋은가? 이거는 무조건 가족입니다. 일단 사업자를 내고 나서 각 마켓에 이런 데는 내 이름과 연락처를 넣어도 돼서 다른 사람 명의 자체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정산 계좌, 이거는 사업자 명과 일치를 해야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명의라면은 이 정산 계좌를 다른 사람 명의로 맡겨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가족이어야 안심이 되겠죠. 그리고 정산 말고도 세금 이슈가 있습니다. 사실 아무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서 내 대신 낸 사업자 소득만 있는 사람이라면, 자, 그 사람이 사업자를 내고 일어나는 그 모든 비용과 모든 소득, 이거를 다 내가 세무처리를 대신 해주면 되죠. 근데 그 사람이 경제 활동은 하지 않아도 본인이 비용을 쓰는 건 당연히 있겠죠. 자, 그럼 그런 거를 다 비용 처리하기도 좀 그렇고, 그리고 보통은 어떤 방식으로든 경제활동,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그 사람의 원래 소득과 내 사업 소득, 이게 합쳐지면은 세금이 참 여러모로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제가 많이 본 케이스가 지인으로 사업자를 냈어요. 근데 5월 달에 종소세 신고를 할 때 생각보다 세금이 많이 나온 거죠.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싸우는 경우도 많고, 아무튼 이래저래 가족 외에 타인의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것은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가끔 유튜브 상에서 뭐 친구나 지인의 명의를 빌려서 사업자를 많이 내서 수익을 더 냈다, 이런 정보들도 보이던데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내가 열심히 사업해서 돈을 벌었는데 결국 다른 사람의 명의니까 그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런 증빙들을 가지고 갑자기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요. 혹은 상대방 역시 내가 이상한 물건을 팔거나 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명의를 빌려준다는 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솔직히 가족 말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하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일단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을 하다가 내가 퇴사를 하거나 나중에 내 명의로 할 수 있을 때 이럴 때는 아예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서, 자, 답변을 드리면은 저도 그랬었는데, 자, 내 명의로 사업자를 낸 다음에 각 마켓을 내가 가입을 새로 하죠. 자, 그리고 나서 기존에 운영하던 다른 사업자의 마켓을 양도받을 수가 있습니다. 새로 가입을 해서 완전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자, 기존에 잘 운영을 하던 거를 양도 양수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사업자를 내도 기존에 하던 거를 이어받아서 계속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편하게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직장인으로서 명의와 세금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으면은 자, 직장인으로 이 위탁 판매를 할 때 고려해야 될 것도 몇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시간은 얼마에 써야 되냐? 이건 역시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낮 동안에 반드시 써야 할 시간은 오전 주문과 오후 주문 넣기입니다. 그 외에 CS나 상품 가공 같은 거는 퇴근하고 나서 해도 되는데 자, 주문을 넣는 건 제때제때 넣어줘야 상품 발송이 잘 되겠죠. 일단 일반적으로 오전 주문은 9시 전에 그리고 오후 주문은 12시에서 1시 사이 이렇게 하는데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내가 투잡을 막 하긴 조금 힘들겠죠. 보통 오전 주문은 출근 전에 주문을 먼저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아침 너무 바빠요. 그러면은 전날 밤에 자기 전에 주문을 넣고 자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전 주문은 해결이 되는데 사실 오후 주문은 반드시 그 시간에 넣어줘야 합니다. 오전에 들어온 주문을 1시 정도에는 넣어줘야 당일 발송이 가능한 곳이 대부분이라서 보통 늦어도 1시 반에서 2시까지는 넣는다고 봐주시면 되는데 자, 직장인은 점심시간에 주문을 처리하면 되겠죠. 저도 회사 다니면서 투잡할 때 점심시간에 주문을 넣었었는데 자, 윗분들과 회사를 나가거나 해서 시간이 안 되면 밥 먹고 와서 몰래 노트북을 가슴에 숨기고 화장실에 가서 주문을 넣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1, 2시 이후에 들어오는 주문은 그냥 아예 처리하지 말고 다음날 오전에 처리하셔도 돼요. 어차피 그 시간 이후에 주문을 넣어봤자 공급사가 당일 발송을 거의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도 그냥 일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 직장인이라고 해도 아예 못할 정도는 아니죠. 가끔 문의 주시는 분 중에 낮 시간에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 사업이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계신데 솔직히 오후 주문건 그 잠시 또 못할 정도면은 솔직히 정말 위탁 판매는 어렵긴 합니다. 그리고 이 주문건은 필수로 해야 되는 거고 사실 그 외 시간에도 짬짬이 주문 취소, 반품 같은 CS를 조금 해줘야 되긴 하죠. 물론 많이 바쁘면 아예 CS는 거의 놓으시는 분도 계시고 회사가 조금 널널해서 회사 책상에 노트북 같이 켜놓고 대담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요. 이 CS는 휴대폰 어플로도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고 잠깐씩 짬내서 하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각자 상황에 따라서 적당히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회사를 그만두면 되는지 인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 월급만큼만 벌면은 그만두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월급 정도로는 정말 쉽지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월급의 2배 정도는 되어야 안정적으로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둘 수 있다 고 말씀드리는 편인데 저도 회사 7년 동안 다니고 그만뒀는데 회사 다닐 때는 밥도 주고 기름도 공짜로 놓고 이런저런 비용들이 세이브 되는 게 많은데 밖에 나오는 순간 정말 볼펜 한 자루부터 다 내 돈으로 사야 되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다니면 안정적인 월급과 경력이 쌓이는데 내가 나오면은 일단 경력이 무조건 단절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몸으로 단기 알바 두세 탕씩 빡세게 뛰면은 요새 4,500도 벌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거 왜 안 하죠? 이렇게 하는 것도 잠깐이지 오래 해서 내가 경력이 쌓이거나 막 미래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는 건 정말 신중해야 되는데 특히 요즘은 경제 상황이 정말 안 좋죠. 다들 느끼고 계시겠지만 코로나라는 사상 초유의 천재지변이 터지고 또 그에 따른 유동성 폭발로 인해서 엄청난 인플레이션 또 그에 따른 지금 엄청난 금리 인상까지 정말 몇십 년 만에 엄청난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는데 자, 이때 안정적인 수익을 벌이고 사업을 하는 거는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위탁 판매는 얼마든지 회사 다니면서 투잡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이 사업을 좋아하고 계속하는 이유가 아무 리스크 없이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인 건데 굳이 위탁 판매를 위해서 직장을 때려치고 뛰어든다? 이거는 리스크가 없는 사업을 하려고 리스크를 완전히 감수하는 이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사실 앞뒤가 좀 안 맞죠.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위탁 판매는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리스크 없이 남의 상품으로 테스트해가면서 돈도 벌고 내 경험과 실력도 쌓으려고 하는 사업이지 자, 짧은 시간 내에 대박으로 내려고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솔직히 요즘 유튜브 상에도 멋지게 퇴사하고 스마트스토어 집중한다 이런 콘텐츠들이 많이 있는데 매우 걱정이 됩니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자, 엄청 옛날도 아니고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파이어 쪽이 유행이었죠. 파이낸셜 인디펜던스, 리타이어 얼리, 빠른 은퇴를 한 사람들이 이렇게 뉴스에도 뜨고 그랬었는데 자, 정말 큰 돈을 벌어서 은퇴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 분들 중에 상당수가 주식 투자로 생활비 정도는 벌 수 있겠는데 이렇게 말한 경우가 많아요. 내가 주식으로 한 1억 정도 굴리다 보니까 한 달 생활비 200, 300 정도는 괜찮겠는데? 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정말 1년도 안 돼서 말 그대로 모든 게 개박살이 났죠.
무슨 코인도 아니고 소위 우량주라는 애들이 막 마이너스 50% 이러니까 정말 난리가 났는데, 자, 아무튼 이런 것처럼 내가 스마트스토어 시작해서 어느 정도 좀 됐는데 매출도 좀 오르고 수익도 나쁘지 않아요. 이제 좀 알겠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월급 정도는 벌 수 있겠는데 하면서 쿨하게 회사 때려치는 경우도 있는데, 내가 언제까지 그렇게 잘 될지 모르는 거고, 내가 지금껏 잘 사용하던 방식이 언제든지 네이버 로직이 바뀌면서 뒤집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대량 등록 방식으로 운영을 하신다면 내가 매출이 어느 정도 오르면은 그게 한 번에 아예 없어지거나 그럴 일은 별로 없는데, 특히 개별 등록 방식으로 상품 몇 가지로 대박을 쳐서 수익이 좀 많이 생기신 분들은 그 아이템들이 영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퇴사는 정말 고민 많이 하고 결정하셔야 돼요. 물론 회사와 병행하기 정말 힘든 건 맞는데, 제가 이 이야기 하나만 더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회사 다니면서 많은 실수를 하고 업무를 빠뜨리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회사 다니면서 느낀 게, 저 포함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까먹지 않는 딱 하나의 업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내가 쓴 비용 전표 처리하는 거예요. 아마 직장인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텐데, 아무리 바보고 맨날 실수하는 사람도 이 비용, 내가 쓴 비용 전표 처리는 기가 막히게 합니다. 내가 말일까지 내야 되면은 말일 밤 11시 58분까지 어떻게 해서든 처리를 해요. 이유는 간단하죠. 내 돈이니까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당장은 아니어도 궁극적으로 내 사업을 하는 게 목표긴 하니까 고급스러운 전표 처리 한다고 생각하고 힘들어도 매일매일 꾸준히 병행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진부한 말이긴 하지만, 내가 막상 때려치고 올인해야지 라고 생각해도 막 아침 8시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기는 솔직히 힘들어요. 실제로 회사 다니면서 엄청 빡세게 투잡했던 그 시절에 오히려 일도 더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잘 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신중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사실 꽤 많은 분들이 이미 퇴사를 한 분들이 계시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미 퇴사를 하셨다면 그분들에게 조언을 하자면 사실 간단합니다. 개별 등록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다면 지금 매일 가공해서 올리는 상품 수를 2배로 올리시고요. 대량 등록 방식으로 하신다면 사업자를 늘리셔야 됩니다. 물론 저는 대량 등록 방식을 위주로 말씀드리니까, 전업이시라면은 사업자를 늘려서 최소한 2개, 보통 3개 이상은 운영하시는 게 필요해요. 개별 등록 하시는 분들은 꼼꼼하게 등록을 하시니까, 자, 사업자 하나 꽉 채우는 게 오래 걸리니까 하나로 해도 괜찮은데요. 우리 대량 등록 방식은 어찌됐건 상품수 자체가 많아야 됩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자, 이 사업자는 사업자 3개로 도매매 상품만 운영하는 매출이에요. 5월부터 3천 정도 매출이 나는데, 자, 중간에 8월에 매출이 쭉 빠진 게 보이시죠? 자, 이때가 제가 5월, 6월에 빡세게 상품을 쫙 올려놓고 사실 여름에 조금 놀았어요. 그리고 물론 8월이 다들 아시다시피 휴가철이라서 매출이 좀 빠진 것도 있는데, 제가 상품을 잘 안 올리니까 매출이 많이 떨어져서, 자, 9월에 또 열심히 정신 차린 다음에 추석 연휴까지 해서 상품을 좀 순환시켰습니다. 자, 그러니까 또 매출이 오르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는데, 자, 그리고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업자 하나당 매출 1,000만 원 정도는 결코 많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떼고 10% 남긴다고 치면은 고작 100만 원이죠. 자, 근데 이게 3개가 되니까 요게 300만 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량 등록 방식으로 전업을 하실 거면은 이렇게 사업자를 늘려서 총 매출과 수익의 규모를 늘리는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제가 이건 3천 내는 게 우와 많다가 아니라 그냥 사업자가 여러 개니까 당연한 거예요. 제가 겸손 떠는 게 아니라 그냥 사업자를 여러 개 운영할 뿐이지 하나하나 대단하지 않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물론 이렇게 여러 사업자를 운영하는 것 자체도 당연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런 운영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게 상품을 하나하나 개별 등록해서 뭐가 팔릴지 모르는 것보다 저는 더 재미있고 좋아서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어떤 분은 사업자 한 개로 매출을 1,500 그 이상씩 합니다. 그럼 그분이 어찌 보면 저보다 나은 분이죠. 근데 총 매출과 수익은 제가 더 높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업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거고, 그분은 전업 수익이라고 하기에는 사업자가 한 개여서 1,500만 원 이 정도이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느낌이겠죠.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고요. 물론 전업이 아니라 직장과 병행하더라도 이렇게 사업자를 늘려주시는 건 당연히 좋습니다. 대신 직장과 병행을 하면서 사업자 여러 개를 내가 직접 운영하는 거는 솔직히 힘드니까 알바나 직원을 써서 운영하는 걸 추천드리는 거죠. 직원 이야기를 하자면 또 엄청 길어질 거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직장인이 위탁 판매를 할 때 주의하셔야 될 점과 쉽게 그만두시지 말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그만두신 분들은 나 망했네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시간이 많은 건 맞죠? 그러니까 사업자 늘려가면서 매출과 수익을 쫙쫙 올리시면 됩니다. 물론 그렇게 늘려나가면 초반에는 회사 다니는 거 이상으로
시간도 많이 쓰게 될 거고 정말 힘드실 거예요. 자, 근데 그러다가 점점 적응이 되고요. 내 사업이니까요. 그러다가 내 한 몸으로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알바나 직원까지 활용하게 되면은 정말 그다음부터는 디지털 노마드로 가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니까 자, 중간에 지치지 마시고 꾸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